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학교에 좀 중요한 이슈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 설비 가이드 아마 요거를 좀 받으시고 많은 담당자분들이나 뭐 이것을 좀 해야 될 분들은 아마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환기 설비 설치 가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서 차분히 좀 풀어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덕트 전문가로서 활동을 좀 하고 있지만 설비 가이드를 좀 보면서 초보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좀 쉽게 해석을 좀 하고요. 뭐 샘플들이 있다면 샘플들을 좀 공개해서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 설비 설치 가이드에 대한 해설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간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설치 가이드, 일단 학교의 급식소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금 찾아서 해결하자라는 의도로 설치 가이드가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고무적인 일입니다. 어떤 이제 급식소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좀 더 명확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항목으로 봐서는 상당한 진일보한 발전인 것 같고요. 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는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설치를 할 때 참조하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이거 가이드를 가지고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기준으로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많은 개선들이 이 설치 가이드의 기본, 이거는 뭐 어떤 성능을 향상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기본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마 맞으실 것 같습니다. 조리실 환기 설치 가이드는 2021년 12월 달에 공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이거에 대한 적응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축으로 설치되고 있는 학교 급식소에는 이 설치 기준을 가지고 아마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전에 개선되는 것도 아마 이런 설치 가이드를 통해서 개선을 향해서 가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설비 설치 기준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항목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환기 설비 설치 기준, 그리고 하고 국소 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소 환기는 학문적 용어입니다. 이렇게 후드를 통해서 뭔가 특정한 부분을 탁 빼내야 될 때 그것을 국소 면적이라고 하고요. 거기를 띄어 밖으로 배출한다 또는 넣는다 해서 국소 환기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첫 번째 1-1 국소 배기 장치 설치에서요. 국소 배기 장치는 설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증기, 가스, 냄새, 초미세 입자, 유효화합물 등 여기서 유해 입자를 조리실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각종 증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증기, 유증기를 말할 거고요. 가스, 폐가스, 그러니까 가스를 태우고 나면 냄새 나는 거, 그 다음에 냄새, 초미세 입자, 뭐 PM2.5, PM10 이런 것들 얘기하실 거고요. 유기화합물, 뭐 VOC, VOC 또는 뭐 PAHS, 뭐 되게 많습니다. POM, 뭐 되게 많습니다. 조리흉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1- 국소배기 장치 설치 기준에서 국소배기 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로 구성되어 있고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공기정화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공기정화장치는 아마 뒷장에 개념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극기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단독적으로 냄새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어떤 장치가 있다면 그것도 공기정화장치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식소 안에 공기정화기를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첫 번째 후드. 우리 좀 외람됩니다만 이 급식소의 후드 이러면 보통은 경기도권 내에서 경기나 조달청에서는 단일피보다는 이중 후드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후드를 발 때 이렇게 삿갓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겉에 외장을 씌우고 있는 이중피, 이중 후드 방식을 보통 후드라고 하고요. 뭐 그런 특별한 형태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박스형 후드라고 보통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후드는 경기도 내에서는 이제 이중 후드로 설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재질이고요. 재질에 대한 특별한 명기는 없습니다. 뭐 서스 304, 뭐 316, 뭐 이러한 재질적 명기는 없고요. 그냥 스테인리스 재질이면 된다라고 표가 되어 있고요. 후드의 모양은 조리대에서 발생된 유해 입자 등을 포집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이제 저희가 좀 더 강의를 나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후드 형태가 있지만 후드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안쪽을 봐서 한쪽 경사식이냐 또는 뭐 2면 경사식이냐 3면 경사식이냐 4면 경사식이냐고 따져서 가급적이면 4면 경사식 이중 후드를 설치하십시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에 지장이 주지 않고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드의 양면, 뒷면을 막는 이른바 흉후드 방식의 후드를 사용해라. 뭐 이런 것도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방해규류 영향 최소화, 근로자 호흡 영향 보호 및 배구 효율을 증대 효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흉후드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된다고 해가지고 후드가 설치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결국 그 후드는 덕트의 크기와 송풍기의 영향 이걸로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배기가 안 되는 곳에 단순하게 사면 경계식 후드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배기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후드가 잘 빨리지 않는 곳이나 배기가 이상이 있는 곳이라면 일단 배기라든가 송풍기에 대한 배기력을 상승시키고요. 지금 현재 후드가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튼 이러한 예방적인 차원이라든가 뭐 매콤한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뭐 좀 이중적으로 좀 안 좋을 때 그때 후드를 이런 것을 선택하는 거지 지금 배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이런 후드를 선택한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후드를 설치하는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드는 조리대에서 사방 0.1m 이상 크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0.1m라고 하는 건 이제 150c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가스 부침기 크기가 뭐 150, 1500에 1000이면 후드는 양쪽으로 150씩 키우고 앞뒤로 150 키워서 1500일 때는 300이 키워져서 1800에 1000이면 1300 후드를 사용하고 높이는 H짜리 600짜리 써서 이중 후드를 설치해라.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드의 폭은 1800 이내로 하되 18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덕트 2개를 설치하거나 후드 2개를 분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요. 신설을 할 때는 이제는 가스국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2개를 하나의 후드로 설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국솥에 하나의 후드를 설치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뭐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종전에 만약에 2개를 하나의 후드로 써서 3200이나 3600으로 썼다면 가운데 배기구가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1800하고 양쪽 사이드 간격에 1800은 3600 이내에는 배기 구멍을 2개를 뚫어서 후드의 성능을 개선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고 설치 가이드로서 이 가급적이 맞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이 가만히 안 될 경우에는 배기구를 2개 정도로 뚫어서 설치하게끔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후드는 표면에 형성된 응축수 또는 기름 등의 이물질이 조리기구 내부에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그 다음에 후드의 몸체 및 테두리에 홈통에 만들어서 흐르는 액체가 바닥이나 조리기구의 내부에 떨어지도록 않도록 한다 해가지고요. 요런 거는 옆에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기존의 데미스터 필터 없이 이제 일반 후드에도 일반 이렇게 필터를 넣어서 그냥 물을 빼서 썼죠. 근데 이제 V 필터를 달고 필터망을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밑에 드레인을 만들어서 빼게끔 그렇게 형성이 구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요. 드레인이 만들어서 빠져나가게끔 스텐 구조로 해서 돼서 여기 안에 어떤 필터에 의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는 거고요. 원래는 요거는 아마 영상을 하나 보시면 영상을 한번 참조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물이 닿고 잘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데미터 필터에서 응축수가 만들어지고요. 응축수가 포집되면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구조체로 만들어져서
저 부분을 없애고 이렇게 데미스트 필터를 좀 더 쉽게 걸러지지 않는, 통과되기 쉬운 구조체로 만들고 필터를 만들고 드레인을 만들어서 외부로 물이 즉각적으로 빠지게끔 하는 이런 구조체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설치하라고 하는 관련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에 관한 거, 튀김, 부침 및 기름을 취급하는 조리대 상부의 후드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기름바지나 기름 입자 제공 필터를 설치한다. 뭐 지금 그렇게 다 유증기 필터와 데미스트 필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특히 데미스트 필터에는 그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배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저렇게 응축수가 생기거나 또는 배기력이 너무 세도 거꾸로 필터에 응축수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방금 전에 영상과 그 설치됐던 사진을 아마 보시게 되면 말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첨삭해서 넣으라는 의미인 거고요. 두 번째,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후드 개구면 유속이 0.5에서 0.7m/s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개구면이란 거는 후드 밑단 면적에,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면적을 말하는 건데요. 그 밑에 0.5에서 0.7m/s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조리대 튀김 및 세척기 출구에는 0.7이고 그 다음에 오픈밥솥, 국솥, 배기가스 처리하는 곳에는 0.5m/s로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후드면에 정상적일 때는 다 그 이상이 나와지고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그 정도의 유속은 유속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터면에 설치할 경우 필터 면풍속이 1.5m/s 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도 관련 기준도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0.5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게 되면은요, 현장 내에서는 아마 잘 안 빨린다라고 하는 호소를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빨리곤 있지만 지금 현재 급식소에 처한 환경에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양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후드를 설치하고 성능 개설을 해놓은 곳인데요. 보통 측정을 하면 이 필터 속에서 4.5에서 3.5, 그래서 저희가 자체 기준으로 갖고 있는 건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저 면풍속이 3m/s 이상이 나와야만 그나마 좀 빨립니다. 제대로 됩니다라고 하고요. 성능 개선을, 타고난 성능을 개선하려면 4.5m/s 이상 나와져서 했었을 때 조리종사원이나 이런 분들이 쾌적성이 유지가 되고요. 이른바 유해가스라는 것들이 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에서는 최소의 기준으로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잘 빨리지 않는 곳도 최소한 이 정도의 관련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예 유속이 발전되지 않는 곳, 즉 풍량이 부족해서 발생되지 않는 곳에서는 나오는 이 규정이지만 지금 정상으로 돌리고 있는데 배출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에는 최소한의 이런 관련 규정의 유속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서 이거는 표준으로서 최소한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라 요 이상이잖아요. 요 이상으로 하셔야만 성능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구면의 유속이 1m/s인데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목풍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3m/s 이상이 나와지느냐 또는 필터 면에서 최소한 3m/s 이상의 유속이 나와지느냐를 측정해서 더 좋은 개선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련 규정을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덕트는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녹이 슬지 않는 재질, 스텐이라고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연도 함석에다가 뭔가 코팅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녹이 슬지 않는 구조라면 스테인리스 재질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후드에 연결된 덕트에는 유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댐퍼를 조절한다. 예, 그 녹이 슬지 않는 재질, 스텐도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라는 거, 그래서 아연도 함석도 포함시켜서 아연도 함석도 일정한 기간까지 녹이 슬지 않지만 일정한 기간이면 녹이 슬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서 함석을 써도 충분한 문제가 되지 않고요. 덕트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해라. 요거는 기본적으로 점검구는 다 설치합니다. 그 다음 공기정화 장치, 구조 등 미세나 냄새 제거를 위한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한다. 요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급식소 환경에는 그렇게 딱히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나 냄새 제거를 위한 필요한 경우 권장하는 공기정화를 설치한다. 아마 지금 설치 공간들이 없어서 정화기를 설치한다 해도 그 가스 국소실에 나오는 어떤 포집의 양이 대량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2차적인 방법보다는 빨리 배기력을 상승하거나 외부 급기를 도입해서 급배기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고요.
공기정화 장치는 그 위에 따로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잡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풍기는 조리실 외부에 설치한다. 뭐 이거는 기본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천정석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소음을 잡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차단벽을 설치한다 돼 있고요. 그래서 1층에다 설치할 때는 저희가 커튼 캐비넷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송풍기를 그 안에 넣어서 소음을 차단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안전장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배기구는 지붕면이나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거한다. 뭐 이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방충 방서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능, 송풍기의 정화 및 풍량은 그 다음을 고려해 결정한다. 연결된 후드의 합계 유량과 후드 및 필터의 공기청정기 발생된 압력 손실 뭐 다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22개 정도를 분석해 보니 설계 단계에서 필요 정압이라든가 덕트 크기가 설계법의 그 급식소에 요구하는 설계로 산출이 되지 않고 팩가스 이론 공식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설계가 되면서 급식소가 요구하는 성능을 10으로 본다면 한 6에서 5 정도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현재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결된 후드 합계 유량은 다 그대로 되어서 실체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상의 능력이 낮게 설치가 돼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체 환기. 전체 환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이제 일정한 부분을 하게 되면 실 전체에 천장면에 되어 있는 유해가스를 빼고자 하는 환기법을 되어 있고요. 전체 환기의 기본 개념은 실내 CO2 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 뭐 열과 입자, 유해가스를 배출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보통 전체 환기에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숨쉬고 있는 공간 안에서 그대로 놔뒀을 때 CO2 농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CO2 농도를 적정 기준치 안으로 하기 위해서 실내 공기질이라고 하는 공기질 관리 차원에서 전체 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기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내부 안에 CO2 농도를 조절하는 것, CO2 농도를 경고 수준인 1000ppm 밑으로 유지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전체 환기를 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후드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되는 열과 유해 입자가 조리실 상부에 정체되지 않도록 전체 환기를 설치한다라고 해서 기본의 전체 환기 개념을 뒤틀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기 성능을 향상시켜서 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전체 환기로 풀다 보니까 이 너무너무나 많은 공사비나 시공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려운 거고요. 이거는 극기나 배기로서 구성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체 환기의 설치는 후드를 통해 됐고요. 2-2 전체 환기 설비의 설치 기준은 전체 환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조, 천장의 상태, 뭐 구조나 덕트, 배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태로 설치한다. 뭐 따로 이제 예시가 있으니까 보고요. 성능, 조리실 바닥 면적 메타 제곱당 약 0.2 메타 삼성 풍량을 확보한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보통 조리실이 급식실이 보통 100회배, 120회배 정도 30평, 40평 이렇게 되니까요. 교실 하나가 2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실 보통 4칸 면적이 되니까요. 이거 뭐 명령으로 따지면 뭐 한 20에서 30 뭐 요 정도입니다. 환기 영역대가. 그러면 지금 환풍기가 지금 10 정도 나오거든요. 환풍기 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설치하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면적의 환기를 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가로 10m, 가로 20m, 세로 10m 그러면 200회배죠. 200회배. 200회배 이렇게 하면은 200 곱하기 0.2 하면은 20이잖아요. 크게 잡아도 20. 환풍기가 10, 20이니까 뭐 곱하기 60 하면 1200cmh.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환풍기가 보통 30 정도 나오니까요. 뭐 환풍기 한 20대 정도? 그 정도? 뭐 디퓨저로 계산하시면 그렇게 뭐 큰 용량들은 아닙니다. 디퓨저 뭐 8개 내지 9개 정도 설치해서 빼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계산기가 없으니까 뭐라고 개념을 못 잡겠네.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기가 없고 한번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열어서요. 계산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20m 곱하기 세로 10m 거기에다가 곱하기 0.2라고 했어요. 0.2. 여기 이제 CMM이 40입니다. 곱하기 60 하면 CMH로 바뀝니다. 240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풍기, 그러니까 지금 300ml짜리 환풍기가 30cmh입니다. 나누기 30을 누르면 80개. 그러면 다시 계산해보면 디퓨저가 우리가 1000cmh 정도를 빼거든요. 그러니까 20 곱하기 10 곱하기 0.2에 디퓨저 있죠. 천장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팬 디퓨저 이런 것들이 보통 1000cmh를 빼냅니다. 나누기 뭐 800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적당하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40 곱하기 60을 한 다음에 나누기 800 정도를 하면은요. 디퓨저 3개에서 4개 정도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뭐 5개 정도 딱 따지면 동그란 원형 디퓨저 5개 정도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걸로 전체에 있는 미세 열기나 환풍기를 외부로 빼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영향은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 도입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디퓨저 6개 까는 그런 시설들을 하자고 하는 개념인데 전체 환기가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건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디퓨저 방식으로 빼시면 뭐 어렵지 않게 빼냅니다. 급기 일단 자연극기 창문 등 대방면에 통해서 들어오는 기류를 2.5팩에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 급식소의 현상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가스국소들이 창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로 포집하게 돼 있어요. 창문을 열면 방해 기류로 거기는 열기가 후드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뭐 창문을 열어서 자연극기로 개방을 한다. 이거 자체는 잘못된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뭐 가이드가 나왔으니까 확인은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후드가 완전히 무력화가 돼가지고 급식소 내부가 유해가스로 완전히 박살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해가스의 문제가 논의가 된다면 자연극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면에 별도를 이용해서 공기를 안쪽으로 들어가는 개구면을 만들으라는 의미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현장을 확인을 못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참 답답한 얘기인 것 같고요. 급기 설비의 설치는 창문 등 개방된 면을 통해 유입된 기류의 속도 2.5ms라고 하면 그럼 그 창문 옆에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후드는 후드로 포집이 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빨려나가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후드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걸 천장을 통해서 뺀다 이런 개념으로 잡은 건데 답답해가지고 이제 조금 흥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요기 기준에서는 빼야 됩니다. 외부의 강제극기를 통해서 극기를 넣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에 대한 유연성을 만들어야 되는 이렇게 됐고요. 창문 등 개방된 면을 통해 유입되는 기류 속도가 2.5ps를 초과하는 경우 별대 극기 설비를 설치한다. 아까 후드의 개구면이 0.75m/s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서 바람으로 2.5m를 싹 불어내면 후드로 통과되지 않고 다 후드 밖으로 밀려나서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쪽에서 만드신 분들이 뭐 크게 지금 착각을 하고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환기설비 신규 설치에서 극기설비 필요한 여부의 검토 방법은 그 조리실 내에 배기 유량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통한 총 배기 합산해고요. 들어오는 면적 확인해서 두 개를 계산해가지고 평균으로 내라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뭐 요거는 이 해석은 저로서는 지금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요거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건 창문을 열었을 때 2.5ps가 안 나오면 문을 닫아 놓고 외부에 극기가 들어오게끔 고려를 해라. 강제극기를 하시게 되면 고정압을 사용하게 되시면 내부 안에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내부에 균일화되어 있는 환기와 배기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 가이드를 하면 창문을 열어서 해결하라 이러시면 지금 현재 이 조리흠으로 인해서 바람이 발생되는 모든 사람이 호흡기로 다 호흡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극기를 활용한 극기 방식을 채택을 못하게 하고요. 굳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창문 열어 자연극기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굳이 이걸 만들어서 그걸 대중화한다는 것은 뭐 개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열수록 유해가스는 사방으로 확산이 되고 호흡기로 다 호흡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심각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설비 가이드를 강제극기 방식이 아닌 극기 자연극기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요거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극기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해서는 구조, 필터를 거쳐 극기가 되도록 한다. 뭐 극기 필터를 넣고요. 외부의 흡입기에는 유해, 유효 뭐 설치한다. 성능은 자연극기 없이 간극기만 하는 경우는 총 배기 유량의 90%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으로 극기량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상응한 부분이고요. 이건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창문을 열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강제극기를 90%까지 하게 되면 에어컨 성능이 망가져가지고 이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유입하고 고정압으로 넣게 되면 적정한 환기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이 있습니다. 극기를 설치할 때는요, 저희가 이제 많이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밑에 프리필터 교환식을 쓰게끔 만들고요. 앞에는 이렇게 버드 스크린이라고 해서 방사 방충망을 설치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이중구조 필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저희로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고 극기를 도입하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뭐 한번 필터가 어떻게 달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기준에서 감지기에 설치해서 연료가스 누설 및 유해가스 등의 과도한 발생에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나 결부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가스국수 누에는 저농도 CO2 감지 센터를 달아가지고요. 이 안에 CO 발생량이 발생이 되면 그 스마트 해썹에서는 자동 경보가 울려서 경보가 발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시는 의미를 하게 되면 스마트 해썹을 하거나,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나의 의뢰를 받아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안에 산소, 그 다음에 CO2, CO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검침되면서 밖에서 활동이 되게끔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고요. 그거는 하나 의뢰를 받아서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뭐 결과가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드 기본 설치 규격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한면경사식, 요 벽면형이라는 건 요게 한면경사식, 요거는 양면경사식으로, 이면경사식으로 되어 있네요. 요 이면경사식을 이제 아일랜드 선 방식이라고 하고요. 저희들은 사면경사식을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있는 방식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면경사식을 설치하시라는 말씀과 함께요. 요겁니다. 이렇게 아까 이게 국솥 하나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개구를 두 개를 만들고, 아까 얘기했죠. 개구면에 150을 키우게끔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후드 포집 안에 조리개가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후드의 양측면 앞을 막을 경우 박영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해기류가 없게끔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요거를 위에서 내리게 되면 시야가 많이 깨지기 때문에 밑면에 이렇게 들어 올려서 후드랑 마트를 맞추는 것이 인테리적이나 보여지는 면에서 좋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스국솥이 있는 곳에 벽으로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국솥을 넣거나 이걸 넣고, 그리고 그 위에다 후드를 포집해서 이렇게 방해기류가 없이 형성되게끔 하는 어떤 방법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후드보다는 보여지는 면에서 해결책들이 만들어지질까 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이것도 구조나 잡철물로 만들면 뭐 충분히 해결에 좋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요번 이제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환기 설치 예시라고 해가지고 총 3가지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천정보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덕트를 노출시켜서 일자로 뽑아가지고 빼내라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천정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거 천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쭉 노출되든 천장 속에 넣어서 뭐 이게 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보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천장에 노출시키라는 뜻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천장 실링 방식, 즉 천장면에 타공판을 뚫고 천장 속에 별도의 바깥쪽 환풍기를 달아서 유해 공기는 천장 속으로 밀어넣고 그 천장 속에 있는 것을 환풍기로 빼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독특한 게 아니고요.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인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를 뺀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노출이 됩니다. 천장 속에 없이.
그리고 가급적이면 노출되지 않은 천정 속에 넣고 아니면 하는 건 세 번째 방법이 권하게 되는 거니까요. 아마 급식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신규는 1번, 2번이 가능하겠지만 종전에 있는 거는 아마 3번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맞듯하게 판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급식소 학교 급식실,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살비 설치 가이드의 일부를 해설을 했습니다. 아마 요거 가지고 좀 부족하게 있고 좀 흥분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해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좀 더 안전한 급식소가 만들어지고 좀 더 쾌적한 급식실이 되었다면 저는 행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